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도마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쓰신 유명한 글귀가 있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저는 이 말을 예전에 접했을 때는요, 단 0.01%도 공감하지 못했어요. 자, 그랬던 제가 지금은 놀랍게도 매일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주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들 때문인데요. 이 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전해주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좋은 감정, 예를 들어서 사랑, 감사, 기쁨, 성취감, 이런 감정을 하루에 몇 번이나 느끼시나요? 좋은 감정을 매일 느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주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요, 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감정은요, 환희입니다. 환희. 여기 나온 대로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죠. 책은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고요, 또 다양한 관점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책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 몰랐던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 여정, 그 모든 것이 놀라움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요, 환희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낍니다. 자, 두 번째 감정은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물음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서 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많이 고민했던 물음표들, 걱정했던 물음표들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저는요, 제 안에 있는 이런 고민들, 또 궁금했던 것들, 이런 대부분의 것들을 책을 통해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서 제 안에 많은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만들어 가고 있고, 느낌표를 만들었을 때 제 안에 큰 기쁨을 찾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감정은요, 해소입니다. 해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벼운 질문 말고 아주 중요한 질문, 예를 들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심오한 질문들 있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요, 작년에 책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질문은 뭐냐면, 나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됐어요.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의미 있는 질문을 갖게 됐었는데, 꽤 오랫동안 이 답을 못 찾았는데 제가 책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내가 한 분야에 바로 서고, 그 다음 나의 경험과 지식을 타인에게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삶, 이것을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그걸 듣는 순간 맞아, 이거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예전은 그냥 열심히만 했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목적은 내가 경험한 것들, 또 얕지만 저의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며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멋진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독서혁명 2기를 모집 중입니다. 자, 참가자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모든 참가자한테 드리는 혜택, 또 미션을 완수하신 분, 또 완수자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데 혜택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아래 링크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혜택 한번 보시고요. 10월 10일까지 모집하고요. 운영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2월 26일 77일간 시행합니다. 자, 네 번째 감정은요, 성취감입니다. 성취감. 성취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필요한 감정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부동산 책을 하나 봤는데 이거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 한 권을 읽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읽기는 읽었지만 1%도 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복해서 부동산 관련 책을 읽으면서 저 안에 그 수많은 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또 그 선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원하는 비교적 성공적인 재테크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양이 질을 만든다. 이것을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규모의 양이 축적이 되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저는요, 책을 통해서 꽤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감정은요, 희열입니다. 희열.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보내고 있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거의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책에서. 자, 그렇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촉수를 하나씩 내 몸에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지식의 폭과 깊이가 적어서 세상을 이해하는 촉수가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쌓아갔죠. 예전에 하나라면 지금은 한 10개쯤 여러 개의 촉수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책을 읽으면 예전에 비해서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힘으로 어떤 제 삶에서 현실적인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요, 희열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통해서 내 삶에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 과정은 희열이라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자, 6번째 감정은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너무 중요하죠. 사람은 자존감의 크기만큼은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구덩이에 물이 흘러오면 그 구덩이에 물이 쌓이죠. 그러다 넘치면 계속해서 앞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다 보면 넘쳐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구덩이에 물이 쌓이듯이 넘쳐날 때, 그때가 바로 지식의 수용자에서 지식의 공급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쌓이다 보면 내가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이 책을 쓰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것,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은요 정말 새로운 멋진 경험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자신의 자존감은 아주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만큼 나는 또 더 크게 성장해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감정은요, 놀라움입니다. 이것은 나쁜 놀라움이 아니라 아주 기분 좋은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지혜들이 새로운 책에서 만난 지식과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떠오를 수 있는 것, 네, 뭔가 새로운 창작을 해주는 그런 힘을 갖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느껴요. 아주 기분 좋은 놀라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감정은요, 확신입니다. 자, 우리가 왜 불안해하죠? 그것은 바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선택이 정말 최선일까? 자,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죠. 이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주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책이 주는 확신의 힘입니다. 자, 9번째 감정은요, 설렘입니다. 설렘.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동화책을 읽어주셨는데 한 6, 7살 때였을 거예요.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읽어주던 그 동화책의 주인공이 마치 내가 된 것처럼 뭔가 도전하고 경험하고 꿈을 꾸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그때는 그게 설렘을 가져왔어요. 그건 이제 6살, 7살 때고, 지금 저는 그 뒤로 거의 50년이 지났죠.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별로 인생에서 새로울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밋밋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작가의 새로운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요, 저에게 큰 설렘을 줍니다. 또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 또 미지의 것들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생기죠. 마치 아이들처럼 말이죠. 자, 이런 호기심을 50대 중반인 저에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 아닌가요? 자, 소년의 설렘을 나이가 들어서도 느끼고 싶다면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감사라는 감정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감정은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감사가 있다고 하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9가지 감정을 이런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것은요 매일 감사함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라는 감정 갖고 싶다면요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캔버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